관리하는 거는 여기 세팅에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모작하면서 스크립트도 같이 할 건데 그 비중은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건 필요 없고, 이제 요거를 직접적으로 저랑 같이 하는 거는 초반에는 속도가 좀 빠를 거고요. 왜냐면 이전에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수업 페이지로 들어와 보세요. 페이지를 따로 이제 운영을 할 건데, 요거 입문 강의 얘는 수시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그 여기 보면은 키보드 모양이 있거든요. 얘를 혼자 힘으로 못 하겠으면 얘를 봐도 돼요. 요거 위에 있는 거 영상이에요. 영상을 보고 하셔도 되고 안 보고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해주세요. 얘는 수시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시작을 할 겁니다. 코드펜 하나 새로 열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따로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복습 개념으로 따로 이제 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시간에는 약간 결이 다를 거예요. 이전에 한 거랑. 저랑 자바 수업을 하셨다면 자바랑 오히려 결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초반에는 생각이 드는데, 맨 첫 시간으로 돌아가 봅시다. 맨 첫 시간에 제가 이 개요를 설명드릴 때 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었고, 얘는 배우였고, 얘는 스타일리스트였고, 얘는 뭐였죠? 감독이었죠. 그죠? 이제 그 감독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울 건데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예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얘는 이제 내용, 얘는 스타일, 이 내용의 스타일, 얘는 동작을 맡게 될 겁니다. 동작. 자바스크립트의 사용 분야는 좀 넓어지고 있어요, 요새. 왜냐면 노드가 생겨서 뭐랄까 쉬운 말로, 보통은 그 브라우저, 즉 이런 크롬 브라우저나 뭐 파이어폭스나 사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브라우저에서 동적인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그거에 추가로 이제 자바스크립트 플러스 노드 이런 거 하면은 서버 프로그래밍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새 이제 핫한 리액트나 뭐 기타 다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기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잘하면은 굉장한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언어입니다. 얘는 HTML은 언어라고 안 하고요. 랭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래밍 언어 축에는 못 껴요. 얘는. 왜냐면 조건문, 반복문 이런 걸 안 쓰잖아요. 여기서는. CSS도 언어 취급을 못 받아요. 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도구예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가 맞습니다. 자바와 비슷해요. 대신에 자바와는 달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언제더라? 내가 찾아볼까?
1995년? 1995년이라고? 그밖에 안 됐어? 그렇대요. 1995년에 나왔대요. 그러네, 여기도 나와 있네. 1995년도니까 90년대에 유행했던 언어가 자바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얘가 이름이 뭐였냐면은 모카? 모카였대요. 몰랐는데 아무튼 모카였는데 이게 대세가 자바였어요. 얘가 자꾸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묻어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자바 스크립트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얘는 스크립트형 언어고요. 자바랑은 느낌이 좀 달라요. 자바는 컴파일 언어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인터프리트 언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것도 한번 교양으로 찾아보세요. 이런 거 딱 요 두 줄만 아시면 돼요. 별도의 파일 생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실행이 돼요. 냅두면 알아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시로 이런 게 있습니다. 뭐랄까, 좀 다른 언어를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바 하나 띄워놓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겠지? 리액트 자바스크립트가 있는? 아니야, 여기서 보여주죠. 이게 이제 자바로 쓰여진 구문인데 얘는 보면 콘솔 있죠. 콘솔에 뭔가 실행 결과가 뜨려면은 얘를 한번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 한번 필요해요. 눌러서 기다리면 그 얘를 이제 번역하는 놈이 와가지고 얘를 번역한 결과를 보여주는 창이 이 콘솔 창이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출력이 된 거잖아요. 얘를 한번 눌러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는 여기 콘솔이 있었어요. 사실 맨 좌측 하단에 콘솔, 이 콘솔이랑은 똑같은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똑같은 걸 하려면 콘솔.로그 이러고 저 그냥 손 이러고 있으면 알아서 해요. 그 성격 자체가 좀 달라요. 얘는. 안 따라서 됩니다. 얘는. 얘는 이거 한번 눌러야 실행이 됐잖아요. 이거 안 누르면 실행이 절대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 손대도 지가 알아서 실행을 해요.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스크립트 언어라고 하고 이런 애들을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지금 이거는 이제 영문판 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써있는 코드, 여기 써있는 코드는 똑같이 영문판 서적이에요. 이 컴파일 언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얘를 누르면은 번역가가 와가지고 이 코드의 번역본을 여기다가 보여줘요. 번역본 책을 아예 따로 써서 저한테 주는 느낌이라면 이 스크립트 언어는 번역가를 옆에 앉혀놓고 이거 읽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그냥 하나씩 다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얘는 그냥 통째로 여기 번역 다 했습니다 하고서 이제 주는 반면에 이 녀석은 옆에서 한 줄 한 줄씩 읽어주는 번역가가 와서. 이해되시죠? 이제 보통 이제 자바랑 묶어서 좀 설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 얘는 대표적인 스크립트 언어, 그리고 이 녀석은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타입 지정을 무조건 꼭 해줘야 돼요. 좀 엄격한 편이에요. 이런 타입에 있어서 자바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면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된 겁니다. 변수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근데 공통점은 얘도 객체 지향 언어고 얘도 객체 지향 언어라는 거. 여기 이제 사전 지식 정도가 될 것 같고. 일단 이 녀석의 역할 감독이었잖아요. 여기 보면 클리어 있어요. 클리어를 눌러주시고 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녀석의 역할은 HTML을 다루는, HTML에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이 안에 써져 있는 내용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뭐 클래스 같은 속성을 변경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에 접근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다 였는데, 그러니까 코드를 직접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알아야 되는 게, 일단 얘는 따라쳐 봅시다. 콘솔.log 1. 이러면 콘솔 창을 열면 1이라는 게 찍혀있죠. 여기 출력입니다. 출력이라고요. 콘솔 창에 이렇게 이 코드 실행 결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콘솔.log 안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 콘솔. 근데 지금 얘 보면은 저희가 한 번 썼는데 2번 출력됐단 말이에요. 이거 한 번 더 쓰면은 2개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아마 4개로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쌓여요 이게. 그래서 좀 더 깔끔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요 맨 앞에다가 콘솔.clear를 하나 붙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도 이제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지우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실행을 시켜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얘는 세미콜론으로 이 문장이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 얘는 좀 더 정확하게 동작을 합니다. 얘 실습할 때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상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거 더블 클릭하시고 콘솔 창 눌러서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다가 2를 출력하겠다 라고 해버리면 그냥 1, 2가 나와요. 이렇게. 대신에 내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잘못 썼다, 로그인데 L이 빠졌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딴 건 없다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펑션은 함수인데, 함수에 대해서도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 이거 뭔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딘가 틀렸다죠. 얘는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콘솔.og를 내가 어디서 썼지? 그런 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대요. 둘 다 틀린 거죠. 그죠?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지를 여기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 LG라고 잘못 쓴 건 두 번째 줄이죠. 그죠? 5로 바꾸면 맞게 쓴 거고,
얘는 세 번째 줄로 가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면,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언어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걸 무시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으면은 해결이 안 돼요, 애초에. 요 에러 메시지를 참고해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고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잖아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보면은 진행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뭐 단어 뜻 모르겠다, 그냥 복붙 하세요. 복붙해서 번역기 돌리세요. 네, 오케이. 클리어를 써주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쓰면은 실행을 지가 알아서 해버리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어때요, 지금? 전에 했던 게 남아있죠? 제가 1, 2, 3, 4를 쓰려고 해요, 지금. 근데 이제 타자가 굉장히 느리대요. 그러면 제가 타자 칠 때 동안 얘는 실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행을 계속하면은 안 되니까, 그럼 계속 남는다는 거니까, 얘를 중간중간에 클리어를 눌러주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여기 타자 칠 게 더 남았다면. 그래, 중간중간에 이 녀석은 지가 알아서 청소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버튼을 누르는 거 대신에 얘가 알아서 이걸 날려 먹을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걸.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이전 게 남아있지 않게 될 거니까. 근데 이거 자동 실행이 좀 불편하다. 그럼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세팅스로 와보세요. 세팅스에 여기 비헤이비어 있죠. 얘로 들어와 보시면 여기 오토 업데이팅 프리뷰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끄세요. 요거 버튼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원 버튼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할 겁니다. 끄신 다음에 세이브 앤 클로즈 하시면 여기 자동 실행이 안 돼요, 이제. 자동 실행 안 돼요. 이게 최초라서 그런 거고, 얘가 이제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 밑에 보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그 포크 맨 왼쪽에 보면은 돌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프로세싱 뭐 어쩌고 하면서. 네,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처럼 실행을 하겠다는 거죠. 한번 쭉 읽어드린 다음에 한 번에 실행하겠다. 여도 괜찮아요. 이게 단축키가 컨트롤 쉬프트 7이었나? 맞네. 컨트롤 쉬프트 위에 있는 숫자 7. 컨트롤 쉬프트 7 하면은 지가 알아서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 코드를 작성했다 그러면 컨트롤 쉬프트 숫자 7을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위에서 아래로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면 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위에서 아래로가 맞는 거죠. 어쩔 때는 뭐 6 먼저, 어쩔 때는 3 먼저, 이게 아니에요. 코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가 출력, 세미콜론 꼭 써주셔야 되고, 초반에는 이제 클리어를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이 결과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 요 한 줄을 써볼게요.
한 거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변수 생성이에요. 다른 언어도 있는 개념입니다. 이거 뭐 저랑 다른 거 해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력, 변수, 조건, 함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다 알아야 쓸 수 있어요. 이거 애초에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는 출력을 한 거고요. 요거에다가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가능해지냐면 요런 걸 해석할 수 있고 갖다가 쓸 수가 있어져요. 이거 스크립트로 한 거거든요, 그냥. 근데 뭐 HTML은 다르지 않아요. 얘는 이제 사스라고 다른 문법이긴 한데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얘도. 네, 사용법만 좀 다른 거예요, 얘는. 근데 스크립트는 지금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장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거. 그죠? 이런 걸 이제 갖다 쓰기 위한, 내가 뭔가 창조해서 쓰는 것보다는 갖다 쓰기 위한 공부를 초반에는 하셔야 돼요. 당장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보시면 챈딩 같은 거 보시면 이런 거 스크립트 썼니? 이런 거. 사실 이게 지금 별거 아니거든요. 이거 지금 써놓고 보면은. 근데 당장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내용이라면 HTML이랑 CSS만으로는 이런 거 못해요. 얘는 지금 순수 HTML이랑 순수 CSS로 했고 거기다가 스크립트를 추가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당장 이거 뺀다? 당장 이게 빠졌대요. 그럼 뭐 없어요. 그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해봤을 때 이 녀석의 역할은 그냥 이 동작이네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통째로. 아무튼 요 순서대로 나갈 거예요. 이 순서대로 나갈 건데 아무튼 자, 이 변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보통 이제 컨스트, var 그런 걸로 이제 변수 선언을 하는데 컨스트는 좀 다른 얘기고 일단 내가 변수 하나를 만들겠다 그럼 그냥 var 한 다음에 여기는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건 수학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앞에 뭔가 한마디를 더 붙여줘야 돼요. 이런 미지수 x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x가 있어 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글점 여기 5라고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5라고 나오겠죠. 왜냐면 콘솔.log 로그 안에 5라고 나와 있고 5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얘는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출력하는데. 근데 이제부터 x는 5 취급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미지수 x를 써줬대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동일하게 5라고 나오겠죠. 그렇죠? x의 값이 6으로 바뀌었대요. 그리고 나서 실행하면 6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x 안에는 6이 들어가겠다 라고 해놨으니까. 이게 이제 좀 미지수랑 다른 개념인데
여기 있는 변수는 공간입니다. 공간에다가 요 는은 같다가 아니에요. 같다는 이렇게 써요. 같다가 아니라 얘는 우변에 있는 값을 좌변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겠다예요. 다른 언어와 동일합니다. 넣겠다예요. 대입연산이에요 이거. 여기 이 한 줄에 적용을 해보면 6이라는 값을 x라는 변수, 즉 공간에다가 넣겠다예요. x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6이 들어있는 거예요. 뭐지? 뭐가 떴는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여기서 쌍따옴표가 가지는 의미는 문장이란 뜻입니다. 그냥 x는 x일 뿐 6이 아니에요 이때는. 자, 자바스크립트에는 타입이 존재해요. 타입은 일단 숫자 그리고 문자 걸어 열고 문자 열. 이건 정리를 좀 합시다. 숫자, 얘는 말 그대로 그냥 넘버예요. 문자 열, 다른 말로 문장이에요. 영어로는 스트링. 그리고 논리 얘는 영어로 불린이라고 합니다. 이 녀석은 참 또는 거짓을 의미해요. 맞다 아니다. 그리고 심볼이라고 있는데 얘는 몰라도 돼요. 일단 이렇게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이제 객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 얘기라서 우선은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뭘 담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숫자를 담은 거고요. 제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했어요. x를 출력을 하고 싶대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6 안녕? 안녕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는 변수였죠. 얘는요? 변수죠. 똑같은 이름의 변수네요. 변수 안에 지금 최초에 뭐가 들어있어요? 6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넣었어요? 안녕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 상태인가요? 아니죠. 얘가 무시됐잖아요. 변수 안에는 값이 딱 하나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언어랑 다르게 얘 뭐라 안 해요. 이거 중복 선언을 해도 뭐라 안 합니다. 근데 뭐라 하는 데도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는 게 좀 더 정확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AER Y라고 했을 때 이건 뭐 나와요? 지금 그냥 각각 두 개 다른 변수잖아요. X 한번 출력, Y 한번 출력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Z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게 조금 초반에 어려울 수 있는데
불린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거 불리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불린이라고 할게요. 참 또는 거짓이에요.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이퀄 마크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넣고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이퀄 마크 오른쪽 보니까 10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얘가 남네요. 좀 이상한 거예요, 얘가. 지금 보면은 한 줄에 연산자가 두 개 있죠. 4층 연산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쓰는 연산자의 종류는 좀 더 많아요. 얘는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녀석이. 1번, 2번 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이 먼저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바 스크립트 연산자 우선 순위 누가 먼저 될 건데가 있어요. 그런 거. 연산자의 종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누가 먼저 될 건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왜 내림 차순으로 해놨냐? 얘. 보통 오름 차순으로 해놨는데. 아무튼 그거는 한 번쯤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 이게 맞지. 위에 있는 놈일수록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한 줄에 저희 거에 요거 하나 있고 요거 하나 있잖아요. 얘가 먼저예요. 얘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먼저예요. 10은 10과 같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의 결과는 여기서는 true가 됩니다. 그냥 이 결과는 true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2 더하기 4 x를 출력했을 때 6이라고 나왔었어요. x를 출력했을 때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 똑같이 6이라고 나올 거예요. 왜? 연산자 우선순위 법칙 때문에 얘가 먼저 연산이 됐으니까. 얘가 먼저 연산이 되면 뭐예요? 6이죠. 이게 들어가는 게 나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먼저 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가 뭐예요? true예요. 이게 z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x, y, z를 순서대로 출력을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수학에서 사용했던 그 미지수 개념이랑 비슷한데 살짝 사용법이 다른 거예요. 얘는 컴퓨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은 뭐라고 나올까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undefined라고 나와요. 이게 지금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요것도 보세요. 상태를 나타냅니다. 얘는. 네. 변수는 있는데 값이 없대요. 즉 변수는 있는 건데 값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값을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주는 거였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헷갈릴 만한 거,
x가 있고 여기도 x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봅시다. ABC는 x 더하기 x 그래요. 제가 ABC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나와요? 12가 나왔죠. 그 말은 뭐예요? 얘가 6 더하기 6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x만 따져 봅시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요. 각각 역할이 달라요. 쉽게 보는 거,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면 변수,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오른쪽에 있다가 아닙니다. 얘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이에요. 이 안에 값이 뭔데? 이거 뭐 있어요? 이 안에 6이잖아요. 이 안에 똑같은 거니까 6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수는 값을 한번 정해놓고 얘를 계속 재활용해서 쓰기 위함이에요. 저장 공간이에요. 저장 공간. 애초에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예외는 하나 있어요. 요런 거. 자, x만 따져봅시다. 요거, 요거, 얘네들, 그리고 이렇게 있죠.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근데 방금 제가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면 값입니다 했잖아요. 얘는 예외예요. 애초에 변수를 만들어버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변수를 만드는 이때에는 왼쪽에 있지 않아도 이 녀석은 변수 취급합니다. 대신 나머지 경우 얘는 이퀄 마크 왼쪽에 있으니까 뭐예요? 변수인 거고, 이 녀석들은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값인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가 아닙니다.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여러 개랑 이런 연산하는 과정, 지금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가 x 좀 너무 어려운 거 이렇게 해볼까? x는 6이고 y는 얘 5고 얘는 3이에요. 없는 거고, x 더하기 y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x는 뭐예요? 여기서 값이죠. 왜? 이퀄 마크 왼쪽에 있지 않으니까 5, 얘는 3이에요. 그냥 5 더하기 3이네요. 그러면 8, 5 더하기 3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뭐라 해요? y 그딴 건 없다. 그러니까 만들고 사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안 만들고 사용하면 뭐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요, 뭐라고 나와요? 그냥 5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같은 값을 두 번 출력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건 뭐라고 나와요? 10? 첫 번째 거는 5인 거고 두 번째 거는 10이겠죠? 왜냐면 위에서 아래로잖아요. 이 콘솔에다가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놈은 이 두 줄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시점을 따져봐야 돼요. 이 시점의 x는 안에 5가 들어있는 거고요. 이 시점의 x는 안에 10이 들어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시점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다는 아니에요 여기서. 왜냐면 나중에 함수 쪽 가면은 좀 이제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뭐 나중에 시점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변수 만드는 규칙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건 안 돼요. 변수 이름이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신텍스 에러를 많이 볼 텐데 얘는 그냥 문법 오류예요. 너 뭔가 잘못하고 있다 지금 세 번째 줄에서. 그죠?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숫자로 시작하는 것도 안 돼요. 뭐라 해요 지금. 그죠? 문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는 건 뭐라 안 해요. 대신에 여기서는 x가 뭔데 하겠죠. 그거를 그대로만 써주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숫자가 중간에 들어간다 이것도 괜찮아요. 얘를 안 썼구나. 이렇게. 그죠? 뭐 알파벳 조합 또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괜찮은데 이런 건 안 돼요. 여기선 된다고 하려나? 클리어. 그러면 var 저장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var은 변수를 만드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변수 하나 만들려면은 var을 붙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var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미리 쓰기로 약속된 단어, 영단어 그런 거를 이제 변수의 이름으로 붙여놓으면 안 돼요. 오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 언어에서 쓰기로 약속된 단어들을 뭐 예약어 키워드라고 하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데 요새는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얘는 규칙이에요. 그냥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얘가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른다는 거. 어떠한 이제 그 의미를 내포하게끔 이런 거. 나이가 5살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더 아끼시면 됩니다. 했던 걸 거예요. 여기다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주시고, 아니야 이거 말고 요거. 만약에 내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가 처음이다 하시면 이거 또 마찬가지로 시간 투자를 좀 더 해주셔야 합니다. 얘랑 같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